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요. 한쪽에서는 정말 뜨거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태로운 한 주. 그 한가운데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3941.59. 이 숫자가 뭘까요? 네, 바로 얼마 전 한국 코스피 지수가 기록한 역사적인 최고점입니다. 시장의 환호성이 막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낙관적인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축배를 드는 분위기인데 왜 한편으로는 이 불안감을 덜쳐버릴 수가 없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요, 에이펙 정상회의나 연준회의처럼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된 그야말로 빅 위크거든요. 세계 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이 이제 곧 정면으로 부딪힐 텐데요. 그 첫 번째 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 바로 외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체스 게임이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국제 무역 협상의 세계입니다. 이 거대한 외교전이 도대체 얼마나 치열하길래 그러냐고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압박감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협상단이 겪은 여정입니다. 단 2시간의 만남을 위해서 워싱턴 DC까지 왕복 3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야만 했어요. 이 빡빡한 일정 하나만 봐도 협상장의 군기가 얼마나 무겁고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시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당시 협상 상황에 대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보다 더 정확한 요약이 있을까요?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무거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코앞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는 비단 한미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만남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그 와중에 미국은 또 인도, 캐나다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죠.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외교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데 시장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환호하는 걸까요? 바로 두 번째 힘.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시장의 불안감을 한 방에 잠재울 만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환호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더 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98.5%.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시장이 오는 12월에 연준은 무조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확률입니다.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91%였는데 발표 직후 순식간에 98.5%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된 미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좀 위험하더라도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값싼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세 번째 힘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주식시장의 광풍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값싼 돈이 바로 이 광풍을 더 거세게 만드는 강력한 연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많은 베테랑 투자자들이 지금의 AI 붐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고 데자뷰를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1990년대 말을 뜨겁게 달궜던 닷컴 버블이죠.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의 등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가,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거 거품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999년에 있습니다. 버블은 터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이 한마디가 지금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두가 거대한 파도 위에서 질주하고 있는데 이 파도가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바로 그게 공포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닷컴 버블 시대의 생존 전략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너무 뜨거워진 주식은 일단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아직 열기가 덜 오른 소프트웨어나 로봇 같은 다른 기술주로 미리 옮겨 타는 거죠. 일종의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말 기발한 투자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요. AI 열풍의 한 단계 너머를 내다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 전기를 엄청나게 쓰겠지. 그럼 그 전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바로 우라늄입니다. AI가 만들어낼 막대한 에너지 수요에 미리 베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치밀한 외교전, 막대한 돈의 힘, 그리고 시장의 광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주에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이번 주 일정표를 보면 정말 숨가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무역협상의 결과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날지 여부, 그리고 AI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번 주는 신중한 외교, 막대한 돈의 힘, 그리고 열광적인 투자 심리,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정점을 찍는 어쩌면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이 이끄는 위대한 성장 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졌던 1999년의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번 주가 끝날 때쯤 우리는 그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